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있자면 그 안에 작가분의 감정과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치유의 힘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력적인 화풍과 실력으로 한껏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작가 선생님과 함께 힐링의 세상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통 자수나 이런 데서 영감을 좀 얻어서 서양하지만 동양적인 무기 영화 이런 거 상징하는 거를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릴 때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흰색 캔버스 위에 바탕을 칠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붉은 시리즈는 할 때는 거의 돌을 닦는 느낌으로 한 그 색깔을 13번에서 15번 정도 올려요. 색깔을. 덧칠을 하는 거예요. 말리고 올리고 하는 동안 그 작업을 할 때는 스스로가 약간 돌을 닦는다는 느낌. 안녕하세요. 작가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전통성 북이 영화의 상징을 모티브로 현대화 작업을 하는 김민수 작가입니다. 사실 우리 작가분을 초대한 거는 정말 저의 사심이 가득한 초대였어요. 제가 예전에 우연히 이제 선생님의 그림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정말 그 독특한 화풍과 어떤 기륭 화보 길상 이런 북이 영화를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에 반해서 팬이 되었는데요. 그 원래 서양화를 전공하셨잖아요. 근데 어떠한 계기로 이런 독특한 화풍을 구축하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원래 서양화 작업을 할 때도 학부 때는 이제 사진 같은 극사실 그림을 그리다가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약간 동양적인 소재의 공부를 하다가 또 전통 자수나 이런 데서 영감을 좀 얻어서 서양하지만 동양적인 무기 영화 이런 거 상징하는 거를 표현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어떤 막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게 아니라 정말 그 그림 여러 가지를 뭐 자수나 동양화나 이런 걸 접하시면서요. 네, 집에 또 엄마가 좀 다도를 좀 취미생활 오래 하셨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릴 때 한복 입고 이랬던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작업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 그림을 보면 정말 독특하잖아요. 독특해서 아주 그 선생님의 그림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궁금한 게 저 작가분이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하길래 저런 상상력을 발휘해서 저런 그림이 나왔을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 가장 큰 어떤 영감을 주는 대상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이 혹시 있을까요? 주로 작업을 할 때 영감을 받는 거는 원래 미대를 안 갔으면 사학과를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옛날 전통 유물, 약간 오리엔탈 문화에 관심이 좀 많아서 내 아이디어를 얻을 때는 그쪽으로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최근에는 약간 애니메이션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랜 시간 저는 이제 몰래는 아니지만 혼자서 그냥 선생님 그림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던 사람 1인으로서 예전의 그림이랑 지금이랑 이제 좀 화풍이 조금씩 변화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애니메이션인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고 또 이제 토이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 하고 있던데 이제 그런 것도 또 그런 차원에서. 토이도
어차피 전통에서 북의 영화를 상징하는 게 현대의 어떤 기물로 대처되는가 이거를 좀 연구하다 보니까 토이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꼭두나 네. 뭐 장성 모양 이런 거를 이제 뭐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놔두고 빌면서 기룡화보를 빌면서 그런 느낌처럼 지금의 토이도 어떻게 보면 장성의 역할처럼 네. 그렇게 돼서 그게 현대화로 바꾸는 작업 중에 하나로 해서 토이 작업도 이제 작업 연장선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메시지가 기본적인 네. 메시지가 북이 영화, 네. 뭐 수복 강령 네.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되게 네. 지긋하신 분일 거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정말 너무 그 상상과는 반대되는 이미지세요. 네. 근데 어떻게 정말 거기에 그렇게 메시지가 꽂히셨을까요? 예전부터 약간 나이에 비해서 애늙은이 같은 동양적인 네. 문화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근데 원래 학부 때도 그림을 그릴 때 서양화를 그릴 때도 서양화 유화 소재였지만 뭐 윤회, 인연 뭐 이런 걸로 거의 연꽃을 많이 그렸어요. 그리고 연꽃이랑 관련된 뭐 개구리나 네. 아니면 뭐 잠자리나 이런 거를 하다가 약간의 불교적인 사상도 조금 섞여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집안의 종교라든지 개인적인 종교가 있으세요? 지금은 저희는 지금 제 종교는 가톨릭이고요. 외가 쪽에서는 어릴 때 불교의 종교였어요. 네. 네, 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뭐 민화나 동양화를 네. 전공하시다가 네. 이렇게 서양화 쪽으로 전향을 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작업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동양적인 사상 아니면 민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사학과를 가고 싶었던 그 열망이 밑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나 사학 쪽에 관심이 네. 이제 많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저의 상상과는 모든 게 다 반대였어요. 네. 연세가 지긋한 분이셨을 거라는 상상과 반대로 네. 너무 또 이렇게 멋진 젊으신 분이고 또 민화나 동양화를 전공했다가 바꾸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반대로 또 오히려 서양화를 네. 전공하셨는데 이런 동양적인 네. 요소를 많이 가미하신 네. 그런 이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력이 네. 지금의 연세에 비해서는 아주 오히려 오래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한 1학년 여름방학부터 남들이 대학원 졸업하고 할 때쯤이면 하는 공모전을 했었고요. 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하고 박사과정도 거의 다 붙여서 하다 보니까 그랬고 좀 일찍 많은 경험을 쌓은 것 같아요. 전시 경력이나 이런 네. 게.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계속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와 선생님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직접 우리 시청자분들과 보면서 네.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야, 정말 보기만 해도 이게 사이즈가 혹시 어떻게 되는 그림일까요? 한 5m 80 정도. 네. 5m 80이요. 네. 그러니까 사이즈로만 봐도 대작임을 네. 느껴지는데요. 정말 궁금한 건 이런 네. 그림은 얼만큼 걸리나요? 시간이? 그림마다 좀 다른데 이거는 뭐 하나를 끝내고 제가 하나를 완성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한 4-5달? 네, 네. 걸린 것 같아요. 네. 4-5달 동안 오직 네. 이 그림에만 네. 매진하시는군요. 네. 이 그림을 보면 정말 우리 작가님의 딱 그 시그니처의 그 독특한 화풍과 네. 매력이 여기서 저는 다 느껴지고 네. 정말 여기에 저는 홀딱 반했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우리 작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네,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6월 6일 날 개인전을 끝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출품됐던 책은 제일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랬는데 보면 기존의 제 작업이랑 왜 작업 시리즈가 다 합쳐져 있는 네. 그런 스타일인데 북이 영화를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 위에 제가 하는 시리즈 중에 뭐 영웅부적 시리즈를 패턴으로 또 넣은 것도 있고요.
또 뭐 불을 상징하는 도자기나 용, 그리고 최근 트렌드에 맞게 뭐 이렇게 카오스 토이나 이렇게 불을 또 상징하잖아요. 그거나 뭐 나라 요시모토 토이나 아니면 또 현재 여자들 열망하는 뭐 명품 가방.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통 뭐 책거리 형식을 빌어왔지만 현대인의 욕망, 욕망이나 뭐 그런 부에 대한 열망, 그 모든 게 담겨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느낌이죠. 정말 듣고 보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욕망과 삶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럼 이게 곳곳에 그 요소가 다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 아래쪽에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여성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도 들어있고 또 그 우측으로는 이제 도자기에 어떤 거죠, 저게? 저 노란 도자기에 있는 저쪽의 그림은 제가 작은 사이즈로도 작업을 했었는데 도자기 안에 뭐 모란도 있고 사랑과 장수를 상징하는 복숭아도 있고 뭐 어변송명도라고 이렇게 뭐 옛날에는 관운이나 장수를 상징하는 뭐 잉어도 있고 또 왜 일본 고양이 손 흔드는 고양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나 뭐 인연을 준다 했을 때 그거랑 또 저기 보면 제비가 이제 그 뭘 물고 있는 거. 아, 그렇군요. 네, 그거는 이제 좋은 소식을 물어다 줄 거라는 거. 또 현대에 맞게 골드카드도 그려져 있습니다. 아, 그 안에 골드카드도 들어있나요? 그러니까 저 한 칸 한 칸이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아니, 저 한 칸만 실제로 저 기운과 에너지만 다 받아도 너무 큰 선물 같은데요. 그러면 또 보다가 보니까 그 위쪽에 이렇게 보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선생님과 비슷한 인형이 있어요? 네, 이제 저 캐릭터, 제 외모 캐릭터로 토이가 이제 출시될 거예요, 아마 내년쯤에. 아, 그건 진짜로 선생님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모든 그림을 요번에 믹스하다 보니까 약간 저 캐릭터를 내서 저게 새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 탑을 쌓으면서 왜 어른들이 기원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기원을 하니까 제 캐릭터 같은 게 탑처럼 쌓이면 더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로 이제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가 있고 저렇게 꽃이 있는 화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거를? 보통 화조도라고 하는데 화병이 있으니까 또 뭐 요즘에는 화병, 뭐 화병도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화병도, 화조도. 네, 그 화병과 화조도도 곳곳에 다 많이 있고 또 그 중앙 쪽에 보면 이렇게 팔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그 저 밑에 캐릭터는 일본의 이제 지금 미술 시장에 핫하게 있는 나라 요시모토의 토이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면 여자들 명품 모으듯이 남자들은 그 토이를 모으는 게 그런 열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 시대에 맞게 그 토이를 갖다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쩐지 제가 그 아까 이제 처음에 봤던 저 캐릭터는 우리 작가 선생님을 아주 닮았다 이렇게 느꼈고 이 중앙에 팔이라고 써 있는 이제 나라 요시모토 그 토이와 또 여기 이제 아래에 왼쪽에 있는 저 토이도 또 요즘에 카오스라고 맞아요. 그 토이죠. 그거는 어떤 또 작품인가요? 이제 뭐 역시 카오스도 토이 작가고 또 페인팅 작가기도 한데 거의 지금 뭐 신세대 그림에서는 스타로 올랐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또 부의 상징처럼 그 뭐 토이 하나가 뭐 몇백에서 몇천만 원까지 하니까 약간 투자 개념도 있고 막 이래서 약간 현 시대에 맞게 저거 가지고 있는 것도 우와 부를 가진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에 열망이니까 꼭 여자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명품 가방, 남자들은 뭐 비싼 아트 토이. 그래서 그거를 좀 상징성으로 넣었던. 그러면 요 중앙에 있는 것도 선생님 캐릭터인가요?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거? 그것도 제 캐릭터고 그거 외에도 뭐 저 위에 보면 애니메이션의 뭐 파워퍼프걸이나 이런 거는 이제 뭐 아톰도 있고 이런 거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여기 아톰도 숨어 있네요. 정말. 그런 것처럼 약간의 다 합쳐진 거죠, 뭐. 요 호랑
호랑이가 이렇게 조그만 그릇에 담겨져 있는 거는 뭘까요? 호랑이도 너무 직접적으로 예전에는 호랑이를 정말 그렸는데 저렇게 이렇게 작게 약간 장난스럽게 그리는 거는 약간 호랑이가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약간 다른 북이 영화에 약간 밀려서 귀여운 컨셉으로 그릇에 담겨 있는 나른한 호랑이 같은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 반려견, 반려묘라든지 그 애완의 그게 사람들과 밀접한 한 가족의 일부분이니까 저 딱 호랑이 그림을 보는 순간 예전에 어떤 호랑이 그림하면 약간 무서운 인상에 뭐 우리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개념이었다면 정말 너무 귀엽고 토이와도 같고 또 우리 반려묘, 반려견과 같은 친구와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너무 강하지 않게 귀엽게 약간 고양이처럼 친근하게 그 자연스럽게 옆에 있으면서 지켜준다는 의미,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럼 이게 이제 부분 하나하나가 다 모인 형태인데 이 전체적인 형태의 컨셉은 이게 책가도 시리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책가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가도가 또 예전에 또 다른 말로는 책거리라고도 얘기하는데 민화에도 있고 아니면 궁중회화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조가 많이 열망해서 그때 많이 발전됐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책을 못 읽지만 선비들이나 아니면 사대부가 책을 많이 꽂아놓고 뭐 학업에 대한 열망, 지식에 대한 열망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도자기 같은 거 넣으면서 남들이 못 가지는 뭐 부귀에 대한 도자기 상징, 이렇게 시작됐던 그 틀이었는데, 어차피 과시나 욕망이 있었기도 하지만 염원도 있었잖아요. 열심히 책을 많이 꽂아 놓으면 뭐 자식이 과거에 뭐 급제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를 현대에 가져와서 현대 사람들에 맞게 기물을 배치한 다음 그 열망을 대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책가도라는 원래의 그 그림의 형식은 있었군요. 그러면 책거리나 책가도나 같은 그림의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는 그냥 예전에 책가도나 책거리 그림을 보면 뭐 어떤 학문을 끝냈을 때 그런 기념으로 이 그림을 하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런 건 아니고, 또 보통 그렇게 뭐 염원을 담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왕이 뭐 사대부나 그 자녀들한테 선물할 때도 하사로 내린 경우도 있고, 대부분 뭐 그런 용도로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염원과 바램, 상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책거리, 책가도네요. 그러면 얼마 전에 선생님께서 그 프랑스에서 어떤 전시회를 여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혹시? 그것도 단체전이긴 한데 지금 아직 이제 10월까지 계속 그 유럽 순회하면서 프랑스 문화원이라 이쪽에 가고 있는데, 거긴 주제가 책거리 전이에요. 그러니까 작가들 중에 책가도, 책거리 하는 작가들만 모아서 해외로 나가는. 그럼 우리나라 작가 선생님들만? 우리나라 작가들 중에 책거리만 하는. 근데 그 유럽이나 그 프랑스 쪽에서 그 책거리만 특별히 딱 주제로 정한 이유가 있나요? 유럽에서 정한 건 아니고요. 그 원래 민화 하시는 정동모 교수님이 그 주제로 이렇게 뭐 민화에서 테마로 뭐 책거리 아니면 화조도 이렇게 세션을 나눠서 특별전이나 이런 걸 기획하셨는데, 이번은 책거리였어요. 책가도. 근데 특히 다른 것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책장, 책거리 그림을 되게 많이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책가도나 책거리 이 형식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주제로 시작해서 지금 순회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반응이 뜨거울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전통 채색이 아니고 그 서양화 색깔이기 때문에 약간 포스터 같이 디자인틱하게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대형으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100m, 그러니까 뭐 벽화 같은 느낌으로 큰 사이즈로 보냈어요. 그래서 뭐 그 그림을 관람하기보다는, 관람도 하지만 물론 그림에서 그림 속에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벽화처럼 사진 찍게 하기 위해서 더 크게 작업을 해서 보냈죠. 이제 디지털 시대라서 그림도 그냥 실제 이 그림 화폭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디지털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정말 상상만 해도 멋지고 너무 보고 싶으네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네. 그 선생님의 찐팬이 있듯이 네. 이 선생님의 독특한 화풍에 매력돼서 네. 그 좋아하시는 대상들이 어떤 분일까 궁금합니다. 한국에서는 붉은색을 되게 많이 좋아했던 붉은색 시리즈를 많이 좋아했었고요. 네. 뭐 대만이나 뭐 중국이나 홍콩 이쪽에는 그 영웅부적 시리즈로 패턴화되는 뭐 그런 작업을 좀 많이 좋아했는데 약간 나라마다 좋아하는 선호도의 시리즈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 어떻게 조금 혹시 다를까요? 약간 그 뭐 대만이나 홍콩, 아시아 저쪽 계통에는 그 사람으로 수작업했던 그 일일이 세밀한 부분, 그런 것도 좀 되게 저 진짜 손으로 그렸을까 이런 느낌으로 좀 좋아하는 패턴이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느낌보다는 디자인적 요소보다는 좀 친근함, 전통적인 소재가 익숙하니까 색감 같은 네, 거. 색감도 그렇고 자기가 아는 기물들이니까 네. 그렇게 좀 약간 좋아하는 선호가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서양 분들도 이런 강렬한 이 색상과 이런 거에 많이 매료되시나요? 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권은 이제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 전통적인 거나 붉은색 같은 게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익숙하니까 좀 조금 덜한 경우가 있고 유럽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오리엔탈에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명품도 네. 그렇게 되듯이.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약간 한국적이고 좀 동양적인 거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럼 선생님이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 네. 선생님은 어떤 그 염원, 어떤 네. 생각을 하시면서 이 그림을 혹시 그리세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흰색 캔버스 위에 바탕을 칠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붉은 시리즈는 할 때는 거의 돌을 닦는 느낌으로 한 그 색깔을 13번에서 15번 정도 올려요. 색깔을. 덧칠을 하는 거예요. 말리고 올리고 하는 동안 그 작업을 할 때는 스스로가 약간 돌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어떨 때는 제가 향을 좀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향을 켜놓고 약간 이렇게 뭐 서예 가가 서예 쓰기 전에 먹을 갈면서 네. 마음을 정진하듯이 아니면 약간 뭔가 부적을 쓰거나 이런 느낌처럼 나름의 약간 의식이 있나요? 네, 의식이 있어요. 그렇고 또 뭐 패턴 작업할 때도 바탕을 깔 때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기 전에 이거를 시작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바탕 칠할 때 가장 많은 염원을 담아서 스스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염원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위한 염원인가요? 네, 사람들 염원도 있고요. 물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부귀 영화를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이거를 했을 때 약간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약간 대신 복을 빌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경건해야 된다. 스스로도 네. 돌을 닦는 느낌이 돼야 된다 하니까 그런 게 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이 그림을 볼 때 네. 정말 이 작가분은 이 그림을 그리기 전에 흔히 우리가 정말 목욕 재개를 하고 네. 뭔가 되게 그 성스러운 기도의 의식을 치른 네. 후에 정갈한 마음으로 네.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추측을 했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도 그림을 그리는 화가시지만 네. 듣고 보니까 정말 저희처럼 이렇게 치유의 기운과 에너지를 사람들과 서로 상생하고 교감하는 힐러이기도 하시네요. 네. 그럼 이제 다음 그림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요 그림인데 요거는 제목이 뭐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이 그림은 이제 그 붉은색 바탕 시리즈 말고 영웅부적 시리즈라고. 영웅부적? 네. 네. 이제 최근 한 4년 정도 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나 시리즈나 여러 가지 보면 기룡화복 중에 뭐 예전 사당에 보면 그 뭐 영웅들이나 신들이 모셔져 있잖아요. 사당에 보면? 네. 그런 거 보면, 근데, 물론 뭐, 지켜주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너무 좀 지금의 현 시대에 보면 약간 무섭게 다가올 경우도 있더라고요. 낯설고, 불편한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걸 굳이 옮겨서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의 신들은 그들이었지만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속에 현재나 미래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속에 뭐 그들만의 영화나 애니메이션 속에는 그들만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쵸. 히어로들이 주인공이고 미래도 보면 뭐 어벤져스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보면 히어로가 있으니까 또 제 세대는 슈퍼맨 세대거든요. 제가 됐을 때 뭐 영화를 보면 뭐 위기에 처했을 때 슈퍼맨 살려달라고 하면 슈퍼맨이 날아오고 하듯이 그런 캐릭터 속에 이제 그 영웅들이나 또 이렇게 또 영웅 모습이나 아니면 또 전통 저 사당에 있는 그 영웅들이나 그런 신들의 모습을 약간 틀어서 좀 해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각 나라 종교의 신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영웅들이나 히어로들이나 또 과거에 제가 좋아했던 만화 속 영웅들이나 뭐 그리고 또 뭐 그 사신도에 나오는 영웅들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모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웅 부적이라고 하기 전에 작품은 신들의 반상회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아, 신들의 반상회. 뭐 부처님도 계셨고 예수님도 계셨고 뭐 그 인도에 신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신들이 반상회를 한 다음에 그게 너무 딱딱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턴화해도 되겠다 해서 부적처럼 연결해서 그린 그림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자들 화장하는 아이라인 정도의 붓 있잖아요. 그리는 아주 미세한 그 붓으로 거의 한 색깔을 해서 거의 연속해서 그려요. 스케치가 있는 그림이 아니고 흰바탕에 그리는 거죠. 거의. 그냥 이게 선생님이 탁 영감을 받으셨을 때 한 획으로 계속 그려나가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되게 오래 걸리니까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가진 않아요. 오늘은 요만큼 그렸다가 퇴근하고 그 다음날 요만큼 그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무수하게. 아니, 이런 거는 진짜 얼만큼 시간이 걸리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120% 좀 큰 사이즈인데 이것도 제가 손이 빠른 편이기도 한데 한 2달? 세상에.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얼핏 봤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뭐 아톰 뭐 히어로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도 정말 하나하나 다 어떤 인물들이라든지 캐릭터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저도 있어요. 아, 어디에 있죠, 선생님? 잘 찾아보면. 이거는 정말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숨은 그림 찾기로, 그러니까 꼭 그림 속에 이 패턴에는 저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은 아니지만 저도 제 그림 속에는 영웅이니까 저도 잘 숨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또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히어로, 나와 함께 나를 보호하는 수호신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본인이 딱 마음에 드는 그 어떤 한 캐릭터가 나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그림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미세하게 세밀하게 작은 부분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있는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선생님 저 안에 이렇게 파랑색, 분홍색, 빨간색 원이 있잖아요. 저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뭐 저거는 뭐 조형적인 색깔의 포인트도 있지만 이렇게 영웅부적 말고 저 안에 뭔가 모호하게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앞날에 약간 모호한 거 다 보여지지 않지만 뭐 감춰져 있는 뭐 행운이나 여러 가지 앞날의 뭐 기대감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약간 떠다니는 각양각색의 색깔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바램이나 노력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나의 앞날, 미래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상징적으로, 색상으로 표현을 하셨군요. 아, 정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숨은 그림 찾듯이 우리 작가님을 찾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잘 찾기가 힘듭니다. 잘 찾아보셔야 돼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살짝 힌트를 줘보시겠어요? 저 위쪽에 어딘가에 있습니다. 위쪽에. 저기 톰과 제리도 있는 것 같고. 싸이 얼굴도 있고요. 아, 싸이 얼굴요? 아, 싸이 얼굴은 저 중앙에 이렇게 까만 머리 이렇게 그게 싸이 얼굴 같으네요. 싸이도 들어있고 또 혹시 뭐뭐 들어있나요, 선생님? 뭐 싸이도 들어있고 뭐 배트맨도 들어있고 스타워즈의 공주도 들어있고 약간 다양하게 많은 요즘엔 최근 들어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아까 처음에 봤을 때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공주 그게 제일 먼저 보이기는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작가님에게는 이 풍요로움과 어떤 복,
발복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 네.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네. 기준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기준은 보통 뭐 건강해야 되겠고요. 뭐 물론 경제적인 부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뭐 주변 사람들이 좀 네. 같이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은 우울하면 그게 그 기분이 전가되거나 이렇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안타깝거나 이러니까 네.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함께 잘 살았으면 좋겠고, 네. 네, 뭐 멀리 가서는 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멀리 가면 전 세계 모두 행복했으면 그럼요. 좋겠죠.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약간 남의 제가 뭐 전시 타이틀이나 이런 거 보면 당신의 복을 대신 빌어드립니다. 뭐 이런 걸로 전시를 네, 많이 했던 네, 이유가 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네. 만인의 어떤 치유와 네. 복을 빌어주는 네. 힐러다. 네. 네. 그리고 그 선생님의 어떤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네. 나 혼자만의 어떤 네. 풍요로움과 복이 아니라 네. 다 함께 누리고 네. 나누는 네. 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원이 네. 이 그림에 이렇게 네. 투영되고 메시지로 나오니까 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분이 좋고 네. 기쁘게 만들어주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한번 또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그림의 형태가 아니고 네. 토이라고 하나요, 이거를? 네. 이 작품은 제가 요즘에 토이 회사 여러 군데랑 콜라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저 토이 회사의 그 베이스 그냥 하얗게 된 색깔 돼 있는 그냥 민자 토이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자개 느낌이 나도록, 자개를 붙인 건 아니고요. 자개가 효과가 나도록 일일이 다 이제 패턴을 수작업해서 그린 다음에 코팅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시리즈로 페인팅 작업, 평면 작업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입체로 옮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약간 이제 뭐 꼭두나 이런 것처럼 예전에 꼭두나 토를 뭐 장난감일 수도 있지만 왜 저희가 기원하는 의미로 뭐 모시기도 했고 뭐 이랬던 효과로 현대에 와서는 그게 토이 역할이니까 그런 효과를 하기 위해서 현대에 맞는 토이 장난감 위에다가 약간 부귀영화나 이런 거를 옮겨 놓으니까 그닥 무섭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네. 예, 약간 재미있게 가는 것 같아서 요즘에 시도해보는 작업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책거리 그림에 네. 나왔던 뭐 그 맞아요. 요시모토나 네. 요시모토 맞나요? 맞아요. 선생님? 그런 그 작가들의 그 네. 캐릭터와 비슷한 토이 네.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저는 요게 그 그리신 게 아니라 네. 옷이나 네. 그 옷 작업을 한 건 좀 붙이신 네, 건 다 줄, 그렇게. 자개를 붙인 네. 건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붙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 물감이나 안료나 이거를 좀 약간 이제 사진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면은 약간 펄 자개 느낌이, 같아요. 예, 펄 느낌 나서 약간 이중적으로 느낌 나게 더 네. 자개 같은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자개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붙였냐고. 그러니까요. 예, 저는 물어보는. 당연히 저게 네. 자개를 붙인 어떤 작품 이러니 생각했는데 저게 세상에 다 네, 수작업으로 다 그린 거예요. 그리신 거군요. 그러면 옆에 네. 그 이제 이렇게 토이가 있고 옆에 이렇게 꽁다리 달린 거 저거는 그건 뭐죠? 원래 토이인데 이제 토이 회사에서 만든 발 모양이에요. 사람 발. 발 모양인데 이제 딱 뚜껑을 열면 안에 보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 토이를 네. 네. 아니요. 토이 말고 이렇게 뚜껑을 열면 네. 안에 이제 뭐 보석이나 뭔가를 보관할 수 있게 작은 이제 항아리 역할처럼 돼 있는데 저게 원래 발 모양이에요. 네, 발 모양인데 또 어떤 이제 저 형태를 그대로 다른 데는 또 저걸로도 강아지나 고양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캐릭터 있는 거는 집이거든요. 집 모양이 되거든요. 발 모양인데 그 안에 사는 집처럼 이렇게 돼 있는 네, 좀 재미있는 형태라서 저 위에도 페인팅 작업을 아니 저는 저 토이가 저 위에 뭐 이렇게 올라가서 합체가 되거나 결합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제 토이는 아니고 제보다 작은 이제 토이들이 또 있어요. 시리즈가 큰 거 작은 거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시리즈. 그러면 역시 여기 이 토이에도 네. 선생님이 이제 추구하시는 네. 어떤 부귀영화나 길상의 메시지를 담아
놓은 그림인가요? 네, 안에도 보면 저기 패턴을 자세히 보시면 모랑 부기를 상징하는 모랑꽃이랑 한 쌍의 쇠랑 또 밑에는 거북 장수 상징하는 거북이랑 뭐 그렇게 돼 있고 이쪽에는 발 모양의 거기에는 전통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현대 캐릭터 뭐 그렇네요. 네, 그런 게 섞여 있어요. 같이 네, 전통과 현대를 같이. 흔히 쓰는 그 이모티콘, 네, 맞아요. 그 이모티콘의 그 캐릭터도 네. 저 발 모양에 이렇게 네, 숨어져 있는 있네요. 이모티콘. 네. 아, 그러니까 현대와 전통의 그런 어떤 진짜 멋진 콜라보 작품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앉아서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아하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럼 요새 이제 네. 그 주식이 한창 네. 열풍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에 열풍하고, 그러니까 열광을 하듯이 특히 뭐 젊은 분들이 네. 그림으로 또 막 이렇게 옮겨져서 네. 그림을 막 이렇게 투자도 하고 네. 막 이렇게 열광하는 것 같으세요. 근데 그런 추세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작가 된 입장으로 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반갑죠. 네. 뭐, 보통, 뭐, 한동안 명품 구매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주식 때문에, 그림을 뭐, 투자하거나 사게 되면, 물론 투자의 가치도 있지만, 지금 막 하는 거는 투자 가치보다는 조금 즐기면서, 이제 투자도 되는 거잖아요. 네. 보통 그냥 주식은 뭐 나중에는 부의 상징이긴 하지만 즐길 수는 없는 네, 거잖아요. 네. 뭐 오르고 내리고밖에 없는데 그림은 뭐 걸어놓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본인 힐링도 되고 투자 가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미술 쪽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작가들이 뭐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도 있고 미술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작가 네. 입장에서는 네. 긍정적인 네. 측면이 많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진짜 주식은 사놓으면 오를 때는 막 기쁘지만 또 내릴 때 막 속상하고 이 등락폭에 의해서 네. 희비애락이 막 맞아요. 엇갈릴 것 같은데 그림은 또 본인이 좋아하는 거니까. 네, 언제든지 네. 꺼내볼 수 있으니까. 맞아. 언제든지 네. 본인이 이제 감상하고 네. 치유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또 충분한 값어치가 있을 듯 하네요. 네. 김 선생님 또 이제 다음 작품 하나 더 보실까요? 네. 아, 요거는 아까 말씀하신 화조도이군요. 네, 화조도인데 이제 병을 그렸으니까 저는 화병도라고 얘기해요. 화병도. 네. 네. 요 설명도 좀 잠깐 해주실까요? 이거는 뭐 붉은색 바탕 위에 하지만 약간 이제 음량을 따져서 밑에 파란색을 했고요. 네. 또 도자기도 원래 뭐 부귀영화나 좋은 것을 담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용은 뭐 최고의 권력이나 뭐 잡기를 물리치는 벽사적 의미도 있고요. 또 부귀를 상징하는 모란꽃이 형형색색 피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파랑새는 뭐 희망을 상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분홍새는 쌍으로 행복을 상징할 수 있으니까 또 두 새가 인연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 새의 하트가 나와 있거든요. 음양의 조화가 딱 맞군요. 음양의 조화가 하트가 나와 있고 또 나비는 이제 뭐 좋은 기운이나 뭐 인연 이걸 불러들이는 거라서 기쁜 소식. 네, 기쁜 소식도 되고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그림 속에 부귀영화랑 좋은 인연 네. 그리고 뭐 좋은 뭐 소식 이런 게 있었으면 음양의 좋겠다. 조화. 그 신혼부부들이나 뭐 그런 것도 네, 있고, 우리 네,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저출산 네. 출산을 네. 축복하고 싶을 때 네. 이런 그림으로 메시지를 보내줘도 정말 좋을 것 네. 같아요.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이 그림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저희 개인적인 그 네. 프로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도 요 그림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아끼는 그림입니다. 우리 작가님도. 네. 그게 2008년에 쯤에 그렸던 건데 60세계 복숭아가 열리는 날에거든요. 왜 사람들이 제목이 그렇게 서사적이냐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들 얘기도 뭐 같긴 하겠지만 저는 제 얘기거든요. 63개의 네. 복숭아가 열리는 날. 네. 왜 63이냐 하는 거는 숫자적인 의미는 없는데 원래 3이 불안전하긴 하지만 또 안전하기도 하잖아요. 네. 트라이앵글처럼. 그래서 앞에 6
으로 하고 3개 이렇게 3 이렇게 했는데 정말 복숭아가 63개예요. 일일이 다 헤아려 보시는 다 세어보면 지금 복숭아가 63개가 있는 거군요. 헤아려 보는 것도 있고 이제 뭐 아래쪽에는 여자가 퉁소 옛날 전통 악기를 부는 게 있고 위쪽에는 이제 남자가 있거든요. 있잖아요. 네, 근데 꼭 보면 연인들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보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내가 뭐 희망하는 거, 염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약간 맑은 날의 하늘을 바라보는 푸른색 바탕 위에 약간의 모호한 너무 강력하지 않은 모호한 핑크색 그래서 그 복숭아의 조화로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랑의 의미도 있고 아니면 앞날에 대한 모호한 기대감? 그런 게 있어서 약간 기도하는 의미처럼 60세기의 복숭아가 열리는 날에 뭐 어떤 게 이루어지는 날에 뭐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과 그러셨군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지는 몰랐고 저도 가장 왜냐면 저는 이제 이 작가님의 이 빨간 그 시그니처 컬러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북이 영화의 이 그림을 너무나 매료되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 조금 톤이 다르잖아요. 이 그림은 이렇게 핑크톤에 은은하고 뭔가 이렇게 그림을 봐도 뭔가 이렇게 잔잔한 미풍이 불어올 때 서로 피리를 불면서 뭔가 이렇게 음악도 감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몽환적인 것과 따뜻함 그다음에 사랑, 이렇게 설레임, 뭐 기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 작가님이 담은 메시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보통 제가 2008년부터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약간의 환경이 바뀌는 그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새로운 기대감? 뭐 이래서 그때는 약간 뭐 이렇게 파스텔 톤의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기대와 이제 설레임의 어떤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미래 이런 것들이 이 한 폭의 그림에 다 들어 있었네요. 이렇게 선생님의 그림을 직접 감상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는 밤을 새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와 또 앞으로 선생님은 어떤 길을 어떻게 또 미래를 나아가실지에 대한 꿈과 그림을 듣고 싶으네요. 뭐 그림을 보고 약간의 여유를 가지면서 바쁜 일상 속에서 약간의 힐링과 좀 뭐 행복함? 약간 펀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고 또 그림 속에 담아져 있는 북이 영화처럼 모두가 개개인마다의 북이 영화의 열망을 다 이루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뭐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공간이나 뭐 공간 속에 있는 패브릭이나 뭐 가구나 이런 데 콜라보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약간 작업이 좀 확장적으로 해서 우리 생활 공간 모든 곳에서 북이 영화의 기운을 누릴 수 있게 확장하는 게 제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 회화뿐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보여주셨듯이 이제 토이 또 거기에서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뭐 가구나 소품들, 뭐 의상도 되겠네요. 뭐 패션 디자이너랑 콜라보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시대에 맞게 좀 더 많이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작가님이 매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해 주신 만큼 우리 작가님의 앞길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또 축복드리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민수 작가님의 풍요롭고 행복한 그리고 건강을 가득 담은 그림을 감상하시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에너지 많이 받으시고 힐링되셨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한 저도 더불어서 진심으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